여의도 대통령의 신종 언론 탄압, 너 제소. 그전에 강용석 전 의원이 너 고소 해서 막 고소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죠. 여의도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면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제소를 합니다. 어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위원회. 저도 기자 생활 한 35년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한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갔는데, 기자를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면은 일단 이 결론을 뭐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히 귀찮습니다. 번거롭죠. 언론중재위에 가야 되고 뭐 써서 내야 되고, 그럼 또 회사 안에서, 언론사 안에서 마치 뭐가 잘못한 사람처럼, 왜냐하면 공문이 회사로 오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언론중재위에서 또 이 출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 그 언론중재위인들 앞에서 뭐 설명도 해야 되고, 어쨌든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저는 위축이 안 됐지만은 기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신종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국정감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전해드릴 만한 내용들을 이제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 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민주당이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124건을 제소를 했습니다. 124건. 그런데 그 중에 65%가 기각 또는 치하가 됐다. 이 기각, 치하가 안 되면은 이 하해 이제 조정을 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형사재판으로 가는데, 65%가 아예 기각, 치하, 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작정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4건을 올해 이 제소를 했으니까 지금이 10월 달이죠.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꼴. 이틀에 한 번 꼴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언론부도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제소를 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기자를 괴롭히는 거. 특히 124건 이틀에 한 번 꼴로 했는데, 그 중에서 37%, 46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다. 여의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들. 조금만 불리한 기사 나오면은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사가 나오면은 제소를 해서, 거기는 이 변호사들도 있고, 물론 언론사에도 변호사들이 있지만은 기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올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내용 중 65%에 달하는 81건은 기각 또는 치하 조치로 끝났다. 주로 이런 겁니다. 언론중재위 그 결론을 보면은 사실적 주장이 아님, 개별적 연관성 부정 및 당사자 불특정,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제출을 했다는 거죠.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소 사례를 한 2개만 보면은, 지난 7월에 한 매체가 김만배 씨, 그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던 언론사 간부들 있죠. 그때 한겨레 신문도 있었고, 뭐 한국일보도 있었고, 이 간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장동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왜 거기다 이재명을 끌어들여? 여의도 대통령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는 기각 조처를 했습니다. 당사자를 뭐 불특정했다.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데 부정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또 다른 매체가 지난 2월에 이재명과 그 원내대표가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이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당내 경선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면 충돌을 했다. 이런 보도는 정치 기사에서 뭐 자주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소를 했지만은 또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괴롭힘용을 많이 보내는데, 특히
민주당이 올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건수는 지난 5년간 민주당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건의 90%다. 5년 동안. 2020년에 겨우 3건, 2023년에 10건이었는데 지금은 10월 달인데 벌써 124건을 제소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기 때문이죠. 조금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은 그냥 제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그 사법 위기가 오히려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통계라고 봅니다. 김성수 의원은 민주당이 올해 이틀에 한 번 걸로 언론 기사 하나하나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 언론중재위원회도 귀찮게 하고 기자들도 막 귀찮게 하고 그래가지고 위축을 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들의 이 말은 곧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재명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 외에 뭐 달리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일종의 신종 언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 제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것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2개의 1심이 나오면은 언론들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게 되는데 뭘 취재를 하게 되냐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현직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주로 처음에는 비명계를 대상으로 이 손절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막 취재를 할 겁니다. 손절론.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은 그게 2심, 3심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어차피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부에서 손절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비명계뿐이 아니라 잠시 후에 제가 이 썸네일에 달린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재명, 브루투스, 너마저도 비명 지른다. 친명계 안에서도 손절론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에게 충성을 바치는 진명 중에는 이재명이 끝까지 간다고 믿고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보다는 이재명이 일단 유고시에 그 조직을, 그 세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은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유력한 정치권 인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거기서 또 은근히 손절론이 일어날 수가 있다. 가령 이런 거죠. 저번에 이재명과 대표 경선을 치렀던 김두관 전 의원은 여전히 열심히 나오고 나면은 사실 수근수근 하지만은 아직 내색은 안 하지만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명계에서. 그런데 친명계 중에서도 정성호 의원은 1심이 나와도 뭐 그 친명계 자장이라고 하는 1심이 나와도 그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건 그만큼 흔들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친문계였다가 친명계로 말을 갈아탄 전현희 같은 경우는 플랜 B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죄가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유죄가 나오면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비를 하고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대비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플랜 B죠. 그래서 지금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딸들에게 공적 1호 전현희, 공적 2호 정청래. 왜? 전현희는 플랜 B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 그 이재명이 일단 유고시를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개딸들로부터 공격받는 그 공적 1호 정청래는 왜 이어올까요? 오지랖 넓게
법사위 위원장을 하고 있죠. 어제는 이렇게 법사위에서 이화영 원맨쇼 펼쳐준다고 이화영을 원맨쇼를 위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죠. 아무도 검사도 안 나오고 거의 그 이화영 혼자 와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원맨쇼를 펼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멋지게 대치기를 해버렸죠.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녹음을 틀어버렸습니다. 녹음 뭐냐? 이화영이 김영태 변호사에게 우리 큰일 났어요. 지금 김성태가 모든 걸 다 분대요.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이 재판 거래 그런 것들 또 대선 때 그 월 3천만 원씩 정치 자금 준 거 이런 거 다 분대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 변호사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저는 엄청 두려워요. 이런 녹음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새로운 위기가 됐죠. 그래서 개딸들에게는 공적 2호 그 장을 만들어줘서 자 그런 말까지 들릴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민주당도 사실 지금 뭐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고 또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화영이 2심 재판이 있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7일 그러니까 모레 김성태가 거기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정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자 무슨 폭탄 발언을 할까요? 이재명을 겨냥해서. 지금 그렇잖아도 김성태가 물론 그 녹음이 된 거는 작년이지만 꽤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김성태 입에서 그와 관련된 이화영이 그렇게 걱정했던 두려워하는 그 폭탄 정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7일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